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나이 들수록 자식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즘 카톡이나 문자로 매일 연락하는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까?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부모 자식 간의 비밀을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더 큰 사랑일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일 먼저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옆집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 해요. 올해 65되신 분이신데 정기검진에서 조직검사를 받으셨대요. 근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걱정되셔서 큰딸한테 말씀하셨나 봐요. 어제 병원 갔더니 조직검사를 해보자더라.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그랬더니 딸이 직장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병원으로 왔고 일주일 내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서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갔다고 해요. 나중에 결과는 다행히 양성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도 못하고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작은 걱정이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지난달에는 저희 아파트 603호 박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아들한테 말씀하셨다가 큰일 났대요. 그 뒤로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혈당 체크는 했는지 운동은 했는지 물어보고 결국 전화 오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되셨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저희 이모님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자녀들한테는 절대 말씀 안 하신대요. 제가 여쭤봤죠. 이모, 왜 애들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이 알면 걱정할 거 아니야.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병원 다니면서 관리 잘하면 되는데 얘들은 자기 생활 다 못하게 될까봐 그래.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정기검진 받으실 때는 오늘 검진 잘 받고 왔어.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건강하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검사가 더 필요할 때도 요즘은 병원에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보더라고. 검사 몇 개 더 받기로 했어.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우리 동네 이영자 여사님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는데 수술하고 다 나으신 다음에야 자녀들한테 지난번에 검진 받았는데 작은 용종이 있어서 떼냈어. 이제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인 최 선생님 이야기예요.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잘 안 됐대요. 적금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으신 상황이었는데도 자녀들한테는 아빠는 돈 걱정 없으니까 너희들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막내가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학업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게 될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얼마 전에는 우리 단지 707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 그래도 애들한테는 말 못하겠어. 왜 그런 줄 알아? 큰애가 둘째 낳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다가 애 낳는 걸 포기할까봐. 이런 선택이 맞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돈 걱정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들이 있는데요. 취업 준비하던 애는 고시 공부 접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유학 준비하던 애는 계획을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대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너는 용돈 더 받았잖아. 오빠는 결혼할 때 지원 더 받았으면서. 엄마 수술비 낼 때 너는 얼마 안 냈잖아. 이런 말다툼이 시작되면 돈 문제가 평생 갈등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들 하세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은퇴하시고 새벽에 택배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녀들한테는 아빠가 아침 운동 삼아 걷는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요. 제 친구 어머님은 더 재밌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복지관에서 공예 수업 듣다가 거기서 만든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파시는데
자녀들한테는 엄마 요즘 취미가 생겨서 너무 재밌어 이렇게만 말씀하신대요. 또 우리 동네 이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걸로 작은 수입을 만드세요. 자녀들한테는 엄마가 심심해서 동네 친구들이랑 반찬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외로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엄마 친구분 얘긴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계신대요. 너무 조용하니까.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드시대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녀들한테는 절대 안 하신다고 해요. 대신 난 텔레비전 보느라 바빠 이러시죠.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이 알면 주말마다 와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러워 할 거 아냐. 나도 그게 싫어. 얘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어머님의 외로움을 알게 된 후로 매주 토요일을 무조건 어머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정작 본인의 가정도 돌보지 못하게 됐죠. 또 어떤 분은 자녀들한테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그 뒤로 자녀들이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억지로 밥을 먹으러 오더래요. 그게 또 자녀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파트 11층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를 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7시 반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분들이랑 커피 마시고 오전에는 복지관 가서 댄스 수업 듣고 특히 재미있는 건 오후 시간에는 손주들 장난감 리뷰 영상을 찍으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하셨는데 요즘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내 영상 보고 장난감 산다고 하더라고. 내가 요즘 유튜버야. 얼마나 신나서 하시는지 몰라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대요. 또 우리 동네 김순자 할머니는 반려식물 키우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화분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집안 가득 예쁜 식물들로 채우셨대요. 그러다가 동네 주민들이랑 식물 모임도 만드시고 식물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내 새끼들이야. 이렇게 본인만의 즐거움을 찾으신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들 사이의 비교나 섭섭한 문제예요. 지난 설날에 있었던 실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큰딸은 시댁 행사가 있어서 첫날만 잠깐 들렀고 작은 아들은 해외 출장이라 아예 못 왔대요. 막내딸네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언니는 맨날 시댁만 가고 오빠는 일한다고 얼굴도 안 비추고 너라도 이렇게 와줘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큰딸은 그 말을 전에 듣고 엄마가 나를 시댁 눈치만 보는 딸로 생각하시나 하고 서운해했고 작은 아들은 누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고 미안해했고 막내딸은 내가 언니 오빠 몫까지 다 해야 하나 하는 부담을 느꼈대요. 더 슬픈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아는 40대 자매분들은 10년 넘게 서로 안 보고 지내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님이 큰딸한테는 작은딸은 늘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추는데 너라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하시고 작은딸한테는 언니는 맨날 시댁만 가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와줘서 다행이야 이러셨던 거예요. 자매분들이 서로 오해한 채로 지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처음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엄마가 언니는 맨날 며느리 노릇만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동생은 효도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들 사이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동네 이 선생님네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설날에 큰아들네가 와서 용돈을 드렸더니 큰아들은 명절 때마다 와서 용돈도 많이 주는데 작은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이 작은아들 귀에 들어가서 형제간에 크게 다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 이야기는 이렇게 하셔야 해요. 못 온 자녀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 요즘 많이 바쁘지? 다음에 시간 될 때 보면 되지. 이렇게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큰딸이니까 이래야 해, 아들이니까 저래야 해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에요.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죠? 너희 어릴 때 너무 바빴어. 공부 더 시켜줄걸. 이혼해서 미안해.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자녀들 모일 때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히려 엄마 혼자서 우리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분도 만났어요. 자녀 교육 문제로 후회하시면서 큰 애 학원비 못 대줘서 둘째만 학원을 보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큰 따님이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되셨대요. 오히려 엄마 그때 학원 안 보내줘서 제가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해요. 우리 부모님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단 걸 아셔야 해요. 지금 자녀들은 다 잘 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미안함이 오히려 자녀들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늘 내가 너희 아빠랑 이혼해서 미안해 라고 하시는데 자녀분들은 오히려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미안해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과거의 후회와 미안함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너희들 보면 엄마가 참 행복해.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자. 우리 이웃의 박할머니는 이렇게 하세요. 자녀들이 모이면 과거 얘기 대신 지금의 즐거운 얘기만 하신대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내가 노래자랑 1등 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등산 가서 이렇게 재미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자녀들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더 오래 머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자녀들 간의 비교, 과거의 후회. 이런 것들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카톡이나 문자로 매일 연락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일상을 흔들 수 있고 형제자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은퇴 후에 꼭 시작해봐야 할 취미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